보자. 우리 스텝 기출편 스텝 2로 가가지고 스텝 2로 가서 이항정리 문제 몇 개 보고 스텝 3에서도 이항정리 문제랑 몇 개 좀 괜찮은 문제도 선별해서 보고 넘어가 봅시다. 자, 보자. 우리 스텝 2의 13번 보자. 선생님이 그냥 이항정리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다 볼게. 어차피 계산만 우선 잘하면 되는 거니까 봅시다. 자, 13번 봅시다. 13번에 지금 2 플러스 x의 4제곱하고 1 플러스 3x의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해달래. x의 개수? 내가 필요한 것만 보면 되잖아. 내가 이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내가 얘를 전개한다고 치면 우리 항상 이렇게 갈 거야. 나는 막 절대 문자 남발 안 할 거야. 절대 문자 남발 안 할 거고 이렇게 볼 거라고. 얘를 전개한다고 치면 얘를 전개한다고 치면서 이렇게 표현할게. 상수항 더하기 1차항 더하기 2차항 이렇게 나가겠지. 이렇게 나가겠지. 곱하기 요 놈을 전개한다고 치면 똑같이 상수항 더하기 1차항 더하기 2차항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둘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개해서 1차항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는 거 맞니? 여기서 상수항, 여기서 1차항. 그 다음에 여기서 1차항, 여기서 어디 갔어? 상수항, 요거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2개를 바로 계산해서 풀 거다라고 얘기했었어. 막 문자 이상한 거 안 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바로 할게. 여기서 상수항은 자 x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4번 중에서 x를 한 번도 안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럼 x가 0번, 그 다음에 상수항 2가 4번 이렇게 뽑히겠네. 맞아? 이것만 바로 쓸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선 1차항이야. 여기서 1차항 3번 중에 3x를 한 번 고르면 되는 거지. 다시 3번 중에 한 번 고를 거야. 누구를? 3x를 한 번 고를 거라고. 그럼 나머지 1은 몇 번? 2번. 이렇게 이걸 곱하면 되겠네. 이게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어차피 나 1차항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생각했으니까 이건 생각 안 할게. 얘는 여기 x만 생각 안 할게. 그럼 계산하면 얘는 1이고 16이고 3이고 3이니까 9 곱하기 16 넘어간 거 아니야? 172? 9 곱하기 16이면 9 곱하기 16이면 96, 54 172는 어디서 나온 거야? 9 곱하기 16이면 144지.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1차항 여기서 상수항이야. 여기서 1차항 4번 중에 x 한 번 고른 거지. 4번 중에 x를 한 번 고를 거야. 다시 x를 한 번 고를 거야. 그럼 2는 3번 합해서 4번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수항 3번 중에서 얘 0번 고르면 되는 거지. 3번 중에 x를 0번 고를 거야. 3x 0제곱은 1이니까 안 쓸게. 그럼 1, 3번 얘도 안 써도 되지. 이렇게 여기다 얘 1이고 얘 4지. 그럼 30인가?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1차항이 되겠다. 그래서 176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계산만 잘하면 돼. 이 계산만 바로바로 하는 연습을 좀 잘하면 될 거고. 여기 스텝 2 너무 쉬우니까 다 계산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쭉 가서 스텝 3로 가자. 스텝 3에 41번 봅시다. 여기는 진짜 그냥 계산만 나오거든. 계산만 나오는데 이제 계산이 지저분해지면 이렇게 낼 거다라는 거야. 봅시다. 자, 지금 얘 보면 x 플러스 2의 19제곱의 전개식에서 xk제곱의 개수가 xk 플러스 1의 개수보다 크고 싶대. 그렇게 되면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x의 k제곱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총 19번 중에서 얘를 몇 번?
K번 뽑은 거야. 맞니? 얘를 K번 뽑은 거야. 다시 써볼게. X K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19번 중에 얘를 K번 뽑을 거래. X를 기준으로 삼을게. 그럼 X는 K번 이렇게 뽑힐 거고 나머지가 2가 뽑히는 거잖아. 2가 몇 번 뽑혀야 되니? 총 더해서 19번이 뽑혀야 되는 거니까 19 마이너스 K번 뽑히면 되는 거 맞니? 그치? 요것만 잘 쓰면 된다고. 요것만 잘 쓰면 돼. 그럼 이제 X에 K 플러스 1제곱 요 놈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는 X를 K 플러스 1번 뽑으면 되는 거지. 다시 19번 중에 X를 K 플러스 1번 뽑을 거야. 그럼 X가 K 플러스 1번 나올 거고 2가 몇 번 뽑히면 돼? 얘도 마찬가지지. 더해서 19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더해서 19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18 마이너스 K번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그럼 나 이제 개수만 비교할 거잖아. 개수만 비교할 거니까 요건 지울게. 요거 지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 된다고. 그럼 이제 개수가 얘가 더 크고 싶대. 이거 풀고 싶은 거야. 내가 조합은 무조건 정의 안 쓰고 계산식을 쓸 거라 그랬는데 지금은 숫자가 너무 커. 문자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정의로 숫자를 쓸 수밖에 없어. 정의로 쓸 수밖에 없거든. 이건 정의잖아. 그러니까 억울해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N CR의 정의 어떻게 됐냐면 N 팩을 나누면 돼. N-R 팩 곱하기 R 팩이라고. 이게 NCR의 정의였거든. 이건 진짜 1학년 때 배우는 거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정의니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식 써보면 19 컨비네이션 K 어떻게 될 거냐면 19 팩토리얼 를 19 빼기 K 팩토리얼 곱하기 K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잘 봐봐. 2가 19 마이너스 K제곱 있잖아. 19 마이너스 K가 있는 거고 여기는 2가 18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18 마이너스 K가 있는 거면 얘가 한 개 더 많은 거 맞니? 얘가 1이 더 크잖아. 약분하면 2 하나만 남겠지?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쓸게.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19 팩토리얼 분의 19 빼기 K 플러스 1이니까 18 마이너스 K 팩토리얼 곱하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야. 이거 계산하라는 거거든. 팩토리얼은 뭐냐면 곱하기잖아. 이거 그냥 그 연산이야. 어렵게 생각하면 해서도 안 되고 잘할 수 있어야 돼. N 팩토리얼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끝까지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팩토리얼 여러 개 나오면 약분 생각할 거야. 봐봐. 19 마이너스 K 팩토리얼은 여기서부터 1씩 작아지면서 끝까지 곱하는 거야. 다시 19 마이너스 K 곱하기 1 빼봐. 18 마이너스 K 곱하기 쭉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 18 마이너스 K부터 끝까지 쭉 가서 곱하는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약분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고.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K랑 K 플러스 1도 얘가 1이 더 크지. 그럼 얘도 빨리 생각해봐. 얘는 K 플러스 1부터 1씩 작아지면서 곱하면 돼. K 쭉 곱해 나갈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K부터 쭉 곱해 나가는 요 놈이 누구랑 똑같아? K 팩토리얼인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약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 19 팩토리얼, 19 팩토리얼 똑같으니까 약분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 좌변은 뭐만 남아? 요것만 남았어. 요것만 남고 여기 2만 남았네. 우변은 뭐만 남았어? 얘만 남았네. 그래서 K 플러스 1 왼쪽으로 넘기고 19 마이너스 K 분모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면 2K 플러스 2 크다 19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넘기면 3K가 17보다 크다. 그래서 K는 6이 최소값이 되겠다. 6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계산이거든. 1학년 때 많이 하던 계산인데 1학년 때는 정말 많이 하던 계산인데 3학년 돼서는 거의 볼 일이 없는 팩토리얼 계산인데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갑시다. 이런 게 뭐 수능에 나온다 이런 말하기는 어려운데 팩토리얼 계산 좀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가 몇 개를 좀 골라서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가서 뒤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볼까? 우선 55번 한번 봅시다. 55번. 길찾기 문제는 사실 거의 출제가 안 돼. 모의고사에서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워. 숫자 써서 하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좀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이 정도다라는 것만 좀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하나만 얘기하고 갑시다. 숫자 써서 해도 되는데 얘는 그냥 이게 우선 기본적인 원리가 좀 더 쉬워가지고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고 싶어.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내가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가면 되고 위로 3번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치 옆으로 가는 화살표 하나랑 위로 가는 화살표 3개를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다?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사실 이게 경우의 수에서 약간 본질 같은 거거든. 경우의 수를 나열로 계산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전체 4개를 위로 가는 화살표가 3개니까 3팩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본질인 거잖아. 물론 웬만하면 숫자 써서 풀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쳤다가 B로 가겠대. 상황 이해만 하면 되거든. 나 이거 계산 안 할 거야. 상황 이해만 하면 돼. 내가 A에서 P를 갈 때는 다시 A에서 P를 갈 때는 최단 경로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과 위로만 갈 수 있어. 오른쪽과 위로만 갈 수 있어. 근데 P에서 B를 갈 때는 오른쪽과 밑으로만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될 일이 없다고. 같은 방향으로만 가니까. 근데 문제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식으로 방향이 역행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길이 생긴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번 가는 길은 못 간다 그랬잖아. 봐봐. 내가 만약에 A에서 P를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고 쳐봅시다. 이런 식으로 갔다고 쳐봐봐. 그럼 내가 A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B를 갈 때 아무렇게나 갈 수 있니? 어디를 못 가? 여기를 못 가. P에서 B를 갈 때 이 길을 못 가게 된다고. 맞아? 이게 이 문제의 전부야. 요 길이 중복되는 길이네 라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몇 가지로 나눠야 되냐면 P1을 통해서 P로 들어가는 경우랑 P2를 통해서 P로 들어가는 경우를 나눠야 돼. 내가 만약에 첫 번째 A에서 P1을 거쳐가지고 P를 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경로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무조건 P1을 거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간색 길로만 가는 거야. 맞니? 빨간색 길로만 가는 거야. 한 김에 하자. A에서 P1을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이거 숫자 쓰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3개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P1에서 P로 가는 건 그냥 딸랑 하나잖아. 그냥 요거야. A에서 P1을 통해서 P로 가는 건 저거 4가지라고. 그럼 이제 내가 P에서 B를 갈 때는 일로 가던 상관없지. 맞아? P에서 B로 갈 때는 그냥 P에서 B로 그냥 가면 돼.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된다고. 이거 그냥 세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P에서 B로 가는 거는 이거는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이건 숫자 쓰는 게 빠르겠지. 1, 1이 아니지. 여기가 2가 되겠지. 이렇게니까. 여기 1, 2 해가지고 숫자 쓰는 게 빠르겠지? 숫자 써가지고 곱하면 될 거야. 이건 안 할게. 이건 안 할게. 이 문제가 어렵게 이루어지는 건 요거 때문이거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A에서 P2를 통해서 P로 갔다고 쳐봅시다.
A에서 P2를 통해서 P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볼게. 그러면 어떤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냐면 요 길을 통해서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올라가면 안 돼. 다시 내려오면 안 되잖아. 최단 경로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얘는 오른쪽 위 두 개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라서 세 가지 되겠다. 얘는 세 가지. 이렇게. 그럼 내가 P2를 통해서 P로 들어갔어. 다시 P2를 통해서 P로 들어갔잖아. 그럼 P에서 B를 가기 위해서는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없어. 무조건 어디로밖에 못 가? 1로밖에 못 가. 그러니까 여기를 P3라고 할게. P에서 P3를 갔다가 B를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P3에서 B를 가는 경로는 요거를 세면 되지. 요거. 얘는 또 막상 이건 세는 건 쉽지? 오른쪽 2개, 아래 3개니까 바로 할게. 얘는 5팩을 2팩, 3팩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 써서 할 때 편한 거는 숫자 써서 편하게 하고 그냥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편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길찾기 문제가 나오면 요 정도? 그러니까 한 번 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다는 성질 때문에 여기에서 충돌되는 게 생긴다라는 것만 상황은 볼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57번하고 58번을 좀 볼게.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너희가 꼭 익혔으면 하는 스킬 중에 하나여가지고 두 개를 한번 좀 봅시다. 57, 58. 여기다가 정리를 한 번만 해보면 우리가 이것도 조합에서 배우는 거거든. 우리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이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상황이 되게 다양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것도 순서가 정해진 거야. 이게 지금 순서가 정해진 거였지. 내가 조합으로밖에 못 푼다 그랬지. 1부터 3까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지금 등호 없으니까 A, B가 될 2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작은 게 A, 큰 게 B 눈치껏 가져갈 거야 라는 케이스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만약에 A, B, C, D를 나열할 거야. A, B, C, D를 나열할 건데 A가 B보다 무조건 앞에 있고 싶어. 무조건 앞에 있고 싶은 거야. 봐봐. A가 B보다 앞에 있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B 바로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야. 이런 거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A가 붙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B보다 앞에 있고 싶은 거야. 이거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 이거 1학년 때 굉장히 핵심 문제였는데 순서가 정해지면 난 어떻게 하면 돼? 순서가 정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된다고. 순서가 정해지면 뽑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 B가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A, B를 같은 놈 취급할 거야. 같은 놈 취급할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동그라미 2개 C, D를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동그라미 2개 C, D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그래서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돼. 이게 A가 B보다 무조건 앞에 있는 경우의 수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거냐면 내가 동그라미 2개 C, D를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동그라미 C, D, 동그라미 이렇게 나열했다고 쳐봐봐. 눈치껏 어떻게 할 거라고? A가 알아서 맨 앞으로 들어갈 거고 B가 여기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판만 깔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알아서 선택을 할 거라고. 이게 당연히 고급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스킬로 쓰이게 될 수밖에 없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딸깍하고 풀리지 않고 내가 지금 상황 만들어줬지? 동그라미를 만들고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봅시다. 지금 3개의 문자 A, B, C를 포함한
서로 다른 6개의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하겠다. 이걸 문제를 일부러 좀 지저분하게 준 것 같거든. 그러니까 A, B, C를 포함한 서로 다른 문자 6개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지. 왜 굳이 이렇게 줄게. D, F 이렇게 이 뜻이야. A, B, C, D, F를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B와 C 사이에 잘 봐. B와 C 사이에 문자 A를 포함해서 한 개 이상의 문자가 있고 싶대. B와 C 사이에 문자 A를 포함해서 한 개 이상의 문자가 있고 싶대. 이게 모르겠어. 답안지가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보지는 않았었는데 경우를 나눠서 아마 무조건 풀었겠지?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 이걸 해석해보자고. B와 C 사이에 A가 포함된대. 잘 봐. 한 개 이상의 문자가 있고 싶은 거잖아. 무조건 B, A, C 이웃해야 된다.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그냥 B, C 사이에 A 하고 뭐 몇 개가 더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런 것도 되고 B, A, C도 되고 아니면 뭐 B, A, C, 아니 B, A, D, E, F, C 이런 것도 된다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순서가 정해진 거야. 순서가 정해진 거야. 봐봐. B, A, 아니, C가 되겠지. C 순서로 오거나 둘 중에 하나 봐달라는 거라고. 이 뜻이야, 이 뜻. 맞니? B, A, C 순서로 오거나 C, A, B 순서로 오면 무조건 C, B, B, C 사이에 A를 포함한 한 문자가 낄 수밖에 없겠지. 그럼 대칭성 보여? 이렇게 문제 푸나 이렇게 문제 푸나 똑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 경우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봐봐. B, A, C 순서가 정해지면 나 어떻게 하겠다고? 같은 거 취급하겠다고. 동그라미 3개 D, E, F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끝나는 거야. 나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되지? 전체 6개 6팩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동그라미 3개를 나열하는 3팩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그게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C, A, B, B, A, C 두 가지니까 곱하기 2하면 이게 답이라고. 자, 무슨 말이냐? 자, 동그라미 3개랑 D, F를 내가 마구잡이로 나열해 볼게. 마구잡이로 나열해 봐. D, 동그라미, F 이렇게 나열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B, A, C 이렇게 들어가든지 C, A, B 들어가든지 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요거 나열한 경우에다가 곱하기 2하면 끝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라볼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저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조합에서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요거를 이제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를 배우면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좀 가르치는 편이거든. 그래서 잘 봤으면 좋겠고. 자, 그 옆에 있는 문제도 같은 결의 문제라서 바로 봅시다. 58번. 지금 스텝 3 어려운 거 맞는데 잘 보자. 어려워. 여기 지금 정말 아이러니한 게 경우의 수라서 어려운 거거든. 경우의 수라서 어려운 거야. 이게 앞단원이니까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어렵게 내는 거고 뒤로 갈수록 쉬워져. 너네 확률 통계로 갈수록 스텝 3, 스텝 4가 쉬워질 거거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해줘.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저것도 있는데 하나 추가 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경우의 수를 센다는 거 나열하는 거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다시 경우의 수를 센다라는 건 줄 세우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내가 공 6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너네 이거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뭐라고 생각해야 돼? 공 6개를 줄 세운다고 생각해야 돼. 다시 의자가 6개 있어. 사람 6명을 앉힐 거래. 뭐라고? 사람 6명을 줄 세우는 거라고. 맞아? 줄 세우고 순서대로 앉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나열로 생각해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습관이 들어야 돼. 봅시다. 지금 A가 하나, B가 2개, C 하나, D 2개인데
자, 숫자 1이 적힌 상자에는 A 또는 B가 적혀 있는 공을 집어넣겠대. 그러니까 첫 번째는 A 아니면 B밖에 못 온대. 빨리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케이스 두 개로 나눠야겠다. 첫 번째는 맨 앞에 A가 오는 경우. 두 번째는 맨 앞에 B가 오는 경우로 나누면 되겠다. 이 생각은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그치? 두 번째, 잘 봐봐. 문자 B가 적힌 공을 넣은 상자에 적힌 수 중 적어도 하나는 C가 적힌 공을 넣는 상자에 적힌 수보다 작대. 무슨 말이야? B가 두 개거든? 이게 이제 국어 문제라고. 이게 지금 국어 문제야.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야. B가 두 개인데 B를 넣은 공 중에 상자 중에 적어도 하나는 C를 넣은 상자보다 숫자가 작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B, C, B 이런 거 괜찮다라는 거지. 그럼 저렇게 써보면 내가 계속 뭐라 그랬어? 공을 넣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줄 세우기를 생각하라고. 줄 세우기를 생각해봐. B가 C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 맞아? B가 적어도 하나는 C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 적어도 하나에 꽂히지 말아봐. 적어도라고 무조건 여사건으로 푸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좀 더 편하게 풀라 그래. 나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할 거라고? 같은 놈 취급할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놈 취급할 거야. 왜냐면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시키고 있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놈 취급하라고. 봐봐. 첫 번째 경우 A가 맨 앞에 왔어. 그럼 남은 공이 B, B, C, D, D지. 여기다 써볼게. B, C, D, D를 어떻게 할 거야? 나열할 거야. 공 안 집어넣을 거야. 나열할 거야. 집어넣는 건 지네들이 집어넣으라 그래. 난 줄만 세울 거야. 나열할 거야. 근데 B가 적어도 하나는 C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나 어떻게 할 거야? 같은 놈 취급할 거야. 같은 놈 취급할 거야. 저거 나열하는 경우 어떻게 되지? 5팩, 3팩이지. 3팩, 2팩이네. 이렇게 되겠지. 상황을 한 번만 만들어봐. 한 번만 만들어봐. 내가 동그라미, 뭐 T, 동그라미, D,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B가 적어도 하나는 C보다 앞에 와야 되거든. 저 동그라미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니? 두 가지인 거 보여? 이것만 보면 좋겠어. B, C, B 괜찮지? B, B, C도 괜찮지? 그래서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게 지금 순서가 정해진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야. 그치? 자, 그럼 만약에 B가 맨 앞에 왔다고 쳐봐봐. B가 맨 앞에 왔어. 그러면 남은 게 A, B, C, D, D를 나열하면 되거든. 잘 봐봐. 잘 봐봐. 잘 보고 얘기해줘. 몇 가지야? 이거 또 순서가 정해진 걸로 해야 돼? 이미 만족되어 있지 않아? B가 이미 와 있잖아. 이미 만족되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나열만 하면 끝이지. 이거 나열하면 끝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도 되는 거야. 이미 만족되어 있어. B가 하나 왔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같은 거 2개니까 5팩이 돼. 더한 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혹은 베이스 문제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놈 취급할 거야. 같은 놈 취급할 건데 이제 문제가 기본 문제가 아니라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같을 때 그 안에서도 경우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봐야 돼.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절대 못 봐. 절대 못 봐. 계속 나열로 볼 거야. 그래서 우선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59번 봅시다. 59번은 이항 정리, 귀중한 이항 정리 문제거든. 스텝 3의 이항 정리가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귀중한 문제니까 보고 갑시다. 너네는 정말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학원이나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진짜 때리고 싶었거든. 근데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지?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 해야 될 건 많은데. 자, 봅시다. 자,
지금 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하고 x세제곱 플러스 1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5제곱의 개수가 12일 때 x6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래. 나는 절대 문자를 남발하지 않을 거야. 절대 문자를 남발하지 않을 거야. 항상 다항식이 두 개가 나오면 요 놈과 요 놈의 곱하기로 볼 거고 이 놈의 상황을 한번 써보고 요 놈의 상황을 한번 써볼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요동 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이잖아. 여기가 상수고 여기가 2차니까 얘를 전개한 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거냐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볼게. 상수항 더하기 얘를 한 번 선택하면 2차항, 그치? 두 번 선택하면 4차항, 그 다음에 세 번 선택하면 6차항, 그 다음 8차인데 안 쓸게. 왜냐면 어차피 나 지금 보고 싶은 게 5차랑 6차밖에 없거든. 여기까지만 쓸게. 이런 식으로 항이 전개가 될 거고 곱하기 얘는 전개하면 1만 선택하는 상수항 더하기 x세제곱만 고른 3차항, 그 다음에 얘를 두 번 고른 6차항. 상황이 더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어. 어차피 나는 여기까지만 볼 거야. 6차까지만 볼 거야. 그럼 이것들을 전개할 거니까 이렇게 막 곱셈공식으로 곱해 나가겠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x5제곱의 개수가 10이래. 첫 번째 내가 x의 5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 많지 않겠지. 지금 뭐밖에 없니? x 5제곱이 요거밖에 없네. 요거밖에 없어. 여기서 2차를 만들고 여기서 3차를 만드는 경우밖에 없다. 선생님 굳이 막 쓰진 않을게. 바로 쓰자. 바로 쓸게. 자, 앞에서 2차를 만드는 경우야. 여기서 2차를 만들려면 4번 중에 얘 한 번 고르면 되는 거지. 이것만 잘 쓰자고. 4번 중에 한 번 고를 거야. 누구를? x제곱을 한 번 고를 거라고. 그럼 나머지 1이 3번 골라지겠네. 나중에는 1 같은 거 안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만듭시다. x세제곱. 여기서 n번 중에서 얘를 한 번 고를 거야. 다시 n번 중에서 한 번 고를 거야. 누구를? x세제곱을 한 번 고를 거라고. 그러면 1은 n-1번 고르겠지. 눈치를 챈 친구들이 있을 텐데 1은 의미가 없잖아? 1은 보통 안 쓸 거라고. 내가 지금은 이제 보여주느라 쓰는 거고. 그치? 그럼 둘이 곱한 게 5차야. 그럼 차수는 맞췄으니까 볼 필요 없지. 안 볼게. 안 볼게. 그래서 4고 n이니까 4n이야. 요게 12라는 거네. 따라서 n이 얼마? 3이다. n이 3이었다. 요게 3이었네. 3이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x의 6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래. 6제곱의 개수. 그럼 이제 6제곱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또 많지 않겠지. 뭐뭐 있니? 여기서 6제곱하고 상수항이 있고 여기서 상수항하고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다. 그럼 이제 봐봐. 이제 실전적으로 풀어봅시다. 차수는 6제곱으로 맞춰져 있는 거니까 개수만 쓸게. 상수항 6차 써봅시다. 자, 여기서 상수항. 여기 상수. 4번 중에 얘만 고르면 되지. 4번 중에 얘 한 번도 안 고를 거야. 4번 중에 얘 한 번도 안 고를 거야. 그치? 그러면 1만 4번. 근데 우리 이제 눈치껏 여기가 1이고 몇 제곱이 이루던 상수항은 무조건 1이지. 그럼 여기도 똑같지. 여기 몇 제곱이던 1이 있으면 상수항은 무조건 1이잖아. 얘 1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6제곱만 고르면 돼. 3번 중에 얘 몇 번 고르면 돼? 2번. 3번 중에 2번 고르면 돼. x세제곱의 제곱 안 쓸게. 1도 안 쓸게. 여기 개수겠지. 3 하나 나오네. 이렇게. 그다음 요거 6제곱. 4번 중에 x제곱을 3번 고르면 되는 거 맞니? 4번 중에 x제곱을 3번 고르면 돼. x제곱의 세제곱 안 쓸게. 1의 1제곱도 쓸 필요가 없지. 4C3. 여기는 상수항 1. 4겠네. 더한 7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독립시행 이항분포 할 때도 계속 했어야 되는 행동이었잖아. 계속 찾는 거 연습합시다. 계속 연습해줘. 그 다음에 넘겨서 65번 봅시다. 65번 하고 쉴게.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65번 하고 쉴게. 얘도 이제 문장 해석이 전부인 문제거든. 문장 해석이 전부인 문제라서 잘 한번 봅시다.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의자가 있는데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 있는 두 수가 서로소가 되도록 배열하고 싶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형으로 1부터 8까지를 배열을 할 건데 아까 우리 그 풀었던 숙제랑 좀 달라.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 있는 두 수가 다 서로소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곱한 게 소수, 하나만 소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수가 서로소가 되고 싶어. 모든 수가 서로소가 되고 싶거든. 이거 해석하면 끝나. 한 줄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야. 뭘까? 우리가 1부터 8까지 숫자가 있잖아.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 소수끼, 이거 써볼까? 1부터 8까지라서 가능한 거라. 우선 이 세상의 모든 짝수는 무슨 수지? 서로소가 절대 못 되지. 모든 짝수는 서로소가 절대 못 해. 이거 보일까? 보였으면 좋겠는데 짝수가 이웃하지 말라야. 끝이야. 맞아? 짝수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지. 짝수가 이웃하지 않으면 무조건 두 수는 서로소네. 이거 한 줄 해석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게 이런 거 같아. 경우의 수라는 게 이게 안 보이면 절대 못 푸는 문제지. 짝수가 이웃하지 마. 이 문제야. 1357 소수끼리는, 홀수끼리는 무조건 서로수잖아. 근데 짝수가 끼는 순간 무조건 서로소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짝수가 이웃하지 않고 싶은 거니까 우리 문제 어떻게 풀면 돼? 상관없는 홀수 먼저. 1357 4개를 원탁에 안 칠 거야. 그러니까 3팩이지? 바로 할게. 기본적인 거니까 3팩이야. 자, 봅시다. 내가 1, 3, 5, 7 이렇게 집어넣었잖아. 그럼 2, 4, 6, 8이 여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웃한 애들은 다 서로소가 될 수밖에 없지. 4팩? 이게 끝이겠지 뭐. 4팩. 잠깐만. 6이 안 되는구나. 6이 안 되네. 6이 3이랑 낑기면 안 되지. 그럼 하면 되지 뭐. 6이 들어갈 거 먼저 합시다. 홀수 3팩 했어. 6이 낑기면 안 되네. 6은 여기 안 되지.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돼. 그럼 6 들어갈 자리 먼저 적읍시다. 6은 여기랑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진짜 무식하게 푸는 거야. 두 가지. 자, 6 여기다 놨어. 그럼 이제 2, 4, 8은 아무 데나 오면 되지. 3팩. 여기 답이겠다. 이건 답이겠지 뭐. 36, 3, 72. 맞네. 7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게 경우의 수가 힘든 문제인 것 같다. 사실 이것만 해석하면 여기다 짝수 이웃하지 말고 6하고 3이 이웃하면 안 되고. 요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는 저런 걸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쉴 건데 하나만 얘기할게. 지금 이제 아직 문제 내가 계획이 스텝 3 한 4-5문제 정도 더 보고 확률 한 보고 해서 10시에 끝내려고 하는데 확률 좀 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았지만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베이스 기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절대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심지어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혹은 이게 잘 잡혀 있으면 이해는 될 거야. 뭔 말인지는 알겠어. 나는 지금 너희한테 바라는 게 뭔 말인지만 알겠으면 좋겠거든. 그러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지. 흉내를 내보고 저런 문맥 해석을 해보고 베이스가 완성이 돼야 돼. 선생님이 방학 때부터 계속 부탁했던 거 있잖아. 마풀이 됐건 센이 됐건 RPM이 됐건 풀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마풀을 풀었어. 센 풀어. 나 시간이 없어. RPM이라도 풀어. 내가 센을 풀었어. 그러면 마풀은 양이 좀 많으니까 다른 문제집 풀어 되게 많아. 뭐 유형 오늘 풀건
나는 이 세상에 나쁜 문제집은 없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집들 있잖아. 개념서 말고 문제집들. 유형문이 됐건 풍산자 필수 유형이 됐건 센이 됐건 RPM이 됐건 뭐가 됐건 RPM이 제일 수준이 좀 낮은 문제가 되겠지? 얘네들이 좀 비슷할 거고. 그래서 풀어야 돼. 풀어. 정말 풀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센 B. 센에 있는 B단계 문제만 다 풀 줄 알아도 수능에서 무조건 몇 등급? 무조건 2등급 나온다니까. 이거 나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야. 재종반의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야. 센, 뭐 RPM 무시하지 말라고. 자꾸 막 무슨 엔제, 뭐 한한수, 한한기 막 이런 것만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풀어야 될 시점이 있고 그 전에 해야 될 문제집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모의고사 문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베이스 문제를 많이 못 다루잖아. 그래서 꼭 하나 잡아서 풀어야 돼. 풀어. 풀면서 선생님 질문하면 되니까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 한 7분만 쉴게. 7분만. 몇 분이야? 5분까지만 쉴게. 5분까지만 쉽시다.